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겨냥한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소식, 언론과 국민의힘에서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이재명 지사는 의혹을 가질 만한 내용이 전혀 없다. 어제 긴급 기자회견 자청해서 해명을 했었죠. 구체적인 쟁점들은 어떤 것들인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평수 이재명 캠프 대변인 김경률 회계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김경률 회계사님은 좀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거고 송평수 대변인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아마 답을 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는 우리 김경률 회계사께서 먼저 어떤 게 문제다 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시행 사업이라고 한다라면 세 가지 리스크를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첫 번째는 이제 지주 작업이라 하면 토지를 이제 기존 종전 소유주로부터 이렇게 매입을 하는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허가, 세 번째는 이제 분양률을 이야기하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대장지구라고 흔히 일컬어진 곳이 어디냐면 남판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분양률이라는 부분은 빼놓겠습니다. 워낙 이제 분양을 잘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 명약관하니까. 두 번째 인허가와 첫 번째 제가 지주 작업을 이야기할 텐데 이것은 제가 뭐 분석이 아니라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의 보고서에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인허가는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SPC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여서 해결한다.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지주 자금인데요. 이 부분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으로 해결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시행 사업의 핵심적인 세 가지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주 작업, 인허가, 분양률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개인 사업자는 부담하는 것이 없거든요. 첫 번째 지주 작업, 인허가 이런 부분이 공공에서 실질적인 위험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다 해줬다는 거죠. 그렇죠. 공공의 영역이 다 책임을 진 이상 개인에게 과도한 어떤 수익 이익은 돌아가면 안 됐었다. 마지막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리스크는 공공이 지고 과실은 개인이 가져간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김경률 회계사가 이야기한 그 내용이 사실 언론에서도 그 부분에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에는 공영개발이었다가 중간에 민간개발로 바뀌었다가 다시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 되면서 공영개발로 전환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봐야지 일부를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 수용이나 인허가를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민관 합동 공영 사업인 경우에는 그 수용권을 발동하기 위해서 토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수용권을 발동합니다. 그러니까 수용권을 발동을 하는데 당연히 그에 따라서 인허가도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 5,503억이라는 아주 막대한 이익을 성남 시민에게 안겨줄 명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영개발로 전환하면서 5,500억 원의 이익을 성남시로 환수했다.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김경률 회사가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아직 안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오해라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개인 사업자라고 하는 개인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겨가는 이런 수익 구조라고 한다면 그러면 문제는 없다고는 하지만 그 개인들은 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생각 이상의 좀 수익을 얻은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거는 반대입니다. 반대입니까? 예. 오히려 민간이 모든 이익을 가져가게 돼 있었는데 그거를 다시 공영개발로 바꾸면서 5,503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성남 시민의 품으로 안겨준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민간 사업자 참여한 분들, 뭐 성남의 뜰 아까 이야기하시고 그랬는데 아마 저 대천화인가요? 거기는 지금 한 사람이 대표자고 성남의 뜰은 7명인가요? 뭐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주주는 7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화동인을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천화동인이 잠시만요. 여기까지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사업자 개인 사업자들은 어떤 그 위험 부담, 위험한 일을 아까 공공이 다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위험 부담, 투자한 돈을 떼일 그 위험 부담 그거 감수한 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위험 부담을 감수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위험이 굉장히 큰 거죠. 사실은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주 작업, 그러니까 토지 확보죠. 그다음에 인허가, 그다음에 시공, 분양 이런 뭐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시행업자들은 가장 큰 리스크가 사업이 실패했을 때 이분들은 대부분 신용 불량자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익은커녕 다시 재계약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업자들도 상당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리스크를 왜 그러냐면 예. 금융기관에 금융 조달을 할 때 연대 보증을 하거나 또 자기 회사의 주식을 모두 담보로 제공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자, 변호사님이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럼 회계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또 반론, 질문을 한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강조하고 싶은 것, 그리고 송 변호사님께서도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프로젝트에서 실질적인 지주 작업과 인허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그리고 성남시라고 하는 지자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이제 인정하셨잖아요. 시행 사업에서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라면 그 다음부터는 리스크가 사실상 없는 거거든요. 예. 누구든지 사실 우리 진행자분이라도 아니면 저라도 내일 당장 그 자리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와 같이 리스크와 수익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듯이 이렇게 서로 비례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시행사라고 하는 이제 화천대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지만 은행권으로부터의 자금 조달 이와 같이 금융권 입장에서는 지주 작업과 인허가가 이루어진 남판교에서의 자금 조달은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 2015년경입니다. 네. 이 공영개발 공모를 해서 사업자 공모를 한 것이 2015년경에는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지가 않았어요. 지금 현재 마치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은 시절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만 자, 잠깐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 분양이나 이런 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장지구는 사실은 지금은 뭐 보기에 따라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인프라는 원래 없죠. 네. 없는 데서 이제 시행을 하는 거고 예. 그때 당시 A1, A12 시행사 이제 공모를 했단 말입니다. 그때 경쟁률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몇 대 몇입니까? 말씀하시죠. 100대 1을 넘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는 거죠. 서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에요. 네. 자.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죽었다. 뭐 서로 죽었다 하더라도 남판교라고 하는 핵심 요지 그때 당시 이제 판교라는 거 하는 곳에 바로 밑에 있는 곳인데 그 부분이 사업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렇지 것은 너무 않습니다. 경광되어 그러니까 있고요. 사업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사업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민간에서 거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네. 시행을 하죠. 예. 예를 들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이 컨소시엄을 해서 대주단을 구성을 합니다. 예. 그 거대한 자금을 투입할 때는 사업성이 보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개가 넘은 곳이 100개가 넘는 시행사가 그곳에 입찰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사실은. 들어가면 황금알이 경쟁률이 더 있다. 치열했다. 예.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하지 않다니 그런 말씀 하시면 안 주요한 됩니다. 컨소시엄이 금융기관을 낀 컨소시엄이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시행사 아니 그런 변호사님 것들은 지금 중요한 그 게 컨소시엄이란 범주와 지금 시행사라는 범주는 약간 달라요. 네, 예, 예. 네. 지금 약간 착각하신 것 같은데 시행사라는 컨소시엄이란 범주는 애초에 성남의 뜻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세계 기관을 말씀하는 거고 제가 100대 1의 경쟁률을 말씀하는 것은 실제 이 택지의 사업성을 보고서 뛰어드는 이제 시행사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분들이 이제 100개가 넘는 것이니까 약간 지금 범주를 헷갈리시는 그거는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이제 토지 작업이 다 되고 진행이 되면은 그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참여하는 사업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일률적으로 말씀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 말씀은 잠시만요. 예, 예, 예.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두 분이 워낙 또 뜨거운 분위기에서 말씀하셔서 일단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쉬워야 되니까 두 분은 너무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시청자분들에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문제고 왜 이게 문제가 아닌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 쟁점이 뭔지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아마 좀 중점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화천대유 사업자 선정 과정이 적절했느냐, 네. 민간 사업자의 4천억 원대의 배당금 지급이 적절한 것이냐, 그리고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는 누구냐. 뭐 지금까지 언론 보도나 국민의힘에서의 문제 제기가 아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럼 먼저 우리 변호사님께서
화천대유 사업자 선정 과정, 화천대유 실소유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화천대유가 선정이 된 게 아니고요. 예. 이 당시에 그 사업자 공모를 할 때 세 개의 컨소시엄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이 된 것이고, 하나은행 컨소시엄. 예. 예. 그 컨소시엄에서 만든 이른바 PFV, 그러니까 특수목적법인인데요. 페이퍼 컴퍼니라고 예, 하는 페이퍼 겁니까? 컴퍼니가 성남의 뜰입니다. 성남의 뜰. 뜰이 선정이 된 겁니다. 예. 화천대유가 선정이 된 게 예. 아니에요. 예. 이 페이퍼 컴퍼니는 직원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 수행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라 그러는 것이고요. 이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법인세법에 자산관리회사를 설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MC라고 하는 그 자산관리회사인데 그 회사가 바로 이제 화천대유 예. 자산관리회사입니다. 화천대유 자산관리.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소유주를 갖고 언론에서 보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실소유주가 누군지는 성남시에서는 그렇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은 누군지는 알 거 아닙니까? 누군지는 알죠. 그거는 자세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김모 씨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재명 지사하고 인터뷰를 했던 뭐 언론인 출신이라고 하는 거 인터뷰는 뭐 아닙니까? 수십 명 수백 명입니다. 그 중에 뭐 원오브 댐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니, 물론 이재명 지사가 저하고도 인터뷰를 했으니까 저도 당연히 알고 네, 있겠죠. 네, 네, 제 이름도 알겠죠. 근데 이 사람도 인터뷰를 했던 사람인데 또 이런 사업에 하필이면 그렇죠. 전직 언론인이 이런 사업에 어떤 대표자로 이름을 올려서 이런 사업에 들어간다. 이것도 사실은 혹시 저한테 그런 제안이 온다 그러면은 저도 그렇게 제가 그런 사업을 할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인터뷰할 당시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고요. 예. 그 이분이 뭐 참여한달지 의사를 예. 표명했달지 이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명확한 그 부분에 사실이에요. 관해서 예. 잠깐 한 가지만 예. 말씀드리면 또 이분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먼저 이 말씀을 예. 듣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냐? 문제가 있죠. 불과 하루 만에 우선 사업자를 선정했단 말입니다. 세 개의 컨소시엄이 입찰에 응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우선 사업자를 선정했다. 이 페이퍼웍이 있을 테고 그 페이퍼 양만 하더라도 읽는데도 꽤 시일이 걸릴 텐데 불과 하루 만에 선정했다는 것. 그리고 성남의 뜰이 1개월 이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남의 그 김모 씨죠. 현직 언론 또 정확히는 전직 언론인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저번 달 말에 이제 그만두셨으니까 이분에게 이제 여러 언론인들이 뭐라고 문제 제기를 했냐면 당신 회사를 만든 지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응모를 하고 선정되는 게 말이 되느냐 했더니 하는 말이 이게 회사를 만들고 낙찰이 된 건 한 달이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성남시에서 사업에 관한 여러 이야기가 있어서 이 준비 기간은 꽤 제법 된다. 1년 가까이 된다라고 하면 아까 그 말씀은 성립이 또 안 되는 거죠. 야, 그거는 예. 뭐 확인 안 된 거고요. 네, 예. 자, 법인을 얼마 전에 설립했다 그러는데 개발 사업 할 때는 대부분 왜 특수목적법인이라 그러냐 하면은 예. 그 사업만을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기 때문에 특수목적법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회사는 당연히 사업에 임박해서 설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말씀은 언론님께서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가시죠. 저의 그다음에 문제는 다른 거란 말입니다. 자산관리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관리회사가 성남의 뜰보다 뭐 먼저 설립되거나 또 직후에 설립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기가 마치 공모사업 하기 한 달 전이다, 두 달 전이다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개발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웃습니다. 전문가들이 웃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많은 분들이 좀 알게 된 건 이런 것 같아요. 저렇게 개발 사업을 할 때 저런 식으로 하고 저때 민간으로 사업자가 들어가면 사업성 이 수익만 보장된다면 엄청난 돈을 벌 수는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저거를 이제 보통 사람들 잘 몰랐던 것들을 이번에 좀 알게 되는 건데 그게 워낙 액수가 좀 과한 것 아니냐 많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한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대신에 예.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아주 좋고 또 분양가가 몇 년 전보다 약 뭐 거의 100% 내지는 70% 이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과거의 이익보다 기대치가 높아진 것이죠. 예, 그 전에 성남시가 우선 최우선적으로 5,503억여 원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만 그때부터 나머지 남는 거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 입장에서는 그들이 이익을 얼마나 가져가는지 예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부동산 경기가 아주 안 좋은 상태가 그렇죠. 되면은 그런데 그때로는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예. 운이 좋았다고 봐야죠. 예. 예. 지금 대장동 개발 사업은 어느 정도 진전이 된 겁니까? 지금 배당이 계속 이루어지고 막 이랬으니까 사업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됐죠? 다 지금 아직 종료가 안 된 걸로 종료는 안 되고 예, 상당 부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상당 부분 진척은 돼 있는 네, 거겠죠? 네, 네네. 그러니까 예. 지금 많은 언론인분들도 약간 예.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3억 5천을 투자해서 4천억을 얻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그 택지 분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또 앞으로도 더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꾸 이제 이재명 지사 측에는 5,503억을 확보했다 하는 것은 택지 조성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택지 조성 후 시행사들이 들어왔을 때의 아파트 분양까지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약간 다르고요. 5,503억에는 이제 이른바 기부 체납 자산들도 포함되어져 있고 실제 현금으로 회수하는 것은 1,800억 이 정도로 이제 불과합니다. 예. 그거 이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큰 시설입니다. 그걸 지어서 이제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부지 확보해야 되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건설 비용 들여야 되죠. 예. 그 기타 용역비 들어가야 되죠.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을 다 합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시의 최대 치적이다. 이재명 지사는 아마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또 강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성남시의 최대 치적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야당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나서 또 우리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국민의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세간에서는 BBK보다 심하다.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사는 이익의 공공 환수 취지를 우롱했습니다. 국민연금을 악덕 사채업체라 맹비난하고 평소 부동산 불로소득 100% 환수해야 한다던 이 지사는 악덕 사채업자보다 더한 사리사욕을 취하고 부동산보다 더 큰 불로소득을 얻어간 이번 사업은 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겁니까? 수사당국은 이 지사와 화천대유의 관계 그리고 사업자 선정부터 이익 배분의 모든 과정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제 이재명 지사가 기자회견을 자청했었죠. 이재명 지사는 어떤 부분을 강조했는지까지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입니다. 자, 특수목적법인에 50% 마이너스 일주를 투자한 민간 사업자들이 자금 조달, 개발 업무, 분양 처분 등 모든 책임을 지고 손실 위험도 100% 부담하기 때문에 성남시는 돈 한 푼 투자 안 하고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인허가권 행사만으로 무려 5,503억 원 가량의 개발 이익을 환수한 겁니다. 그 성남시와 민간 투자자들의 약정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간 투자사가 모든 사업 비용을 부담하고 모든 개발 사업을 전담하고 모든 위험 부담을 한다. 그리고 성남시 이익 5,503억 원을 확정해서 보장을 하고 남는 거는 본인들이 취득한다. 뭐 손해 보면 당연히 본인들이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잔여 이익이 있을 때 민간 투자 기관 간 내부 이익 배분은 당연히 저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성남시의 환수 이익은 사전에 미리 금액과 사업을 확정하고 또 최우선 보장하기로 그렇게 인허가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재명 지사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일단 좀 뭐 명료하게 얘기하면 뭐 이 사업 어쨌든 간에 상당한 이익이 나서 민간 사업자가 얼마 안 되는 돈을 투자한 것 같은데 상당한 엄청난 뭐 몇천억 다 해당되면 몇천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그쪽에 좀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 같고 이재명 지사는 이 전체 사업 가운데 만약에 수익이 난다면 5,503억 원은 이미 성남시가 먼저 가져오기로 약속이 돼 있었고 나는 거기에 중점을 뒀던 것이고 나머지 이익이 나서 그 나는 이익을 민간 사업자들이 배당해 가는 것 나는 여기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건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는 돼요. 그런 상황에서 왜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이제 좁혀보면 예. 이재명 지사께서 민간 사업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주작업과 인허가를 사실상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가 수행한다. 이런 예 한 번만 들어볼게요. 앞서 이 자리에 앞서서 이제 카카오에 대한 이제 금융당국의 규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금융당국의 규제에 따라서 카카오와 네이버의
단 며칠 만에 시가총액 하락액을 아시죠? 2조에서 3조가량이 하락했거든요. 자꾸 이제 민간 개발의 영역을 민간 합동으로 가져오면서 5,300억 이걸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순전히 민간의 영역에 던져졌을 때 그 손실액 이런 거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간 합동으로 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가 지주작업과 인허가를 이 두 가지를 보장을 하는 순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모든 위험을 공공의 영역이 떠 안았다라면 이 이익 배분에서도 이와 같이 소극적인 조처는 취하지 말았어야죠. 택지 분양과 관련해서는 1,800억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다 줘버렸단 말입니다. 그에 따라서 800만 원을 투자한 투자자, 알 수 없는 지금 투자자입니다. 이 부분도 좀 제가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 이 부분 전혀 은폐되어졌던 분들이거든요. 800만 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아까 실소유 확인 불가능한 얘기 아니요. 아닙니다. 잠시만요. 무슨 예, 말씀입니까? 예. 실소유주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이 있으니까 좀 덧붙이자면 계속 성남시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할 때 어떻게 된 거냐 할 때 SK증권이 60%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했단 말입니다. 보통주 60%. 그런데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니 이게 SK증권을 통한 특정 금전 신탁의 방식으로 은폐되어졌던 것이죠.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7명이라는 맞습니다. 예. 얘기죠? 그분들 투자액이 얼마냐면 800만 원, 800만 원, 800만 원, 800만 원이 세 분, 예. 5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되고 800만 원을 투자한 분들이 100억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불과 3년 동안 앞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8천만 원을 투자한 분은 얼마를 가져갔냐면 1,000억을 가져갔어요. 이분들은 정말 이제 실제 아무런 이분들은 정말 위험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거든요. 왜 이분들에 예. 대해서 성남시 의회가 줄곧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직원들은 단 한 차례도 오픈하지 않았거든요. 자, 제가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군지 네. 명단이나 이런 것도 전혀 알려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있다. 예. 누가 얼마를 투자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민간 영역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공공 영역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원래 공영개발이었다가 지금 새누리당 국민의힘 소속 신모 의원 측에서 관여를 해서 민간개발로 전환이 됐었습니다. 전환이 될 때 관여하신 분들이 대거 뇌물죄로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기적적으로 당선되면서 공영개발로 다시 전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 놔뒀으면은 민간이 파일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수천억을. 그런데 그 중에 5,500억을 성남 시민의 이익으로 다시 환수를 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이게 핵심이지.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재임할 기간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부동산 개발하시는 분들이 리스크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회사 만들 때 모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자기 자본과 자기 노력과 노동을 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민간업자들이 배당을 어떻게 하고 나중에 그런 부분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을 그만둔 이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예? 성남시장 재직 시에 벌어진 일들이 아니에요. 어떤 일들이요? 배당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배당이 이루어진 그렇습니다. 부분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미 그전에 이제 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들은 그전에 성남 그전에 시장 이루어졌죠. 때, 예. 이루어졌고 이재명 지사가 시장 때는 5,503억을 명확히 확보를 해둔 상태에서 성남시장을 그만뒀고 후임자가 이제 그걸 집행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 예. 듣다가 이거 마치 상식적인 배당이나 면에서 이런 것도 예. 이재명 지사가 관여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그건 아닙니다. 이해가 되는데 말이죠. 네. 거기서 제가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드는 생각은 상식적으로 이게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같이 하는 사업 아닙니까? 거기에 민간 사업자가 들어와서 같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성남시 입장에서 반대예요. 예. 민간 사업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간 거예요. 어쨌든 간에요. 같이 아닙니다. 하는- 선후가 굉장히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선후가 중요하다. 네. 예, 알겠습니다. 민간이 하는 사업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된 것 아닙니까? 네. 민관이 네. 함께. 그러면 이때 이 민 쪽에서 어떤 사업자들이 들어오고 이 사업자 컨소시엄이 어떻게 구성되고 이런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믿을만해야 믿을만 하니까 사업자로 선정이 됐을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사업 파트너로 같이 일하겠습니다만 성남시장도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을까요? 저는 당연히 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생각이 그런데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 관련 서류는 받았겠죠. 예.
그걸 모른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 사업에서 사실은 민간이 가져갈 수 있는 모든 이익 파이가 수천억인데 그중에 5,503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시개발공사를 투입을 해서 공영개발로 전환을 하면서 가져왔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것이 마치 민간의 이익이 많이 돌아가니까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만요. 민간 사업자들이 투자했다는 돈이 아까 말씀하신 800만에서 8천만 원 그게 전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의 돈이 다 없습니까? 합해도 3억 5천밖에 안 됩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예,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네.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저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는 다 하드 팩트입니다. 모두 다 공시로 확인이 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건 민간이 부인하시면 얼마 안 됩니다. 투자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면 상당한 그 투자한 돈에 비해서는 엄청난 돈을 가져갔는데 혹시 그렇죠. 모르는 아까 하나은행 컨소시엄이라고 했는데 하나은행이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더 많은 돈들이 들어가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는 굉장히 안 좋아졌을 때는 반대로 이분들이 빚을 떠안게 되는 구조예요. 왜 그러냐 하면 5,503억을 성남시에 먼저 내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못 미치면은 전부 빚으로 떠안는 겁니다. 그 시행업자들이 전부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일단 다행히 결과가 좋아서 수익이 나서 이 사업자들이 이런 배당금을 받아가는데 지금 회계사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의 투자액에 비해서 가져간 배당 금액이 수백억에서 천억 원대라고 한다면 이게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일반적인 분들은 하지 않을까요? 자, 금융업계에서 보는 자료가 있습니다. 금융업계에서는 이 사업이 이례적으로 성공한 사례다. 이렇게 금융업계에서는 보고 있어요. 이례적으로 성공한 그렇습니다. 사업이다. 이게 이제 이례적으로라는 말은 여러 가지 환경이 거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었던 사업이다. 그렇습니다. 이 금융사가 굉장히 깐깐합니다. 이 금융을 투입할 때 혼자서 위험 부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야 리스크가 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1조 5천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간 사업인데 이거는 굉장히 보기에 따라서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치 부동산 경기가 아주 좋아져서 이건 예상할 수 없는 상황까지 좋아져서 지금 이익을 많이 얻다 보니 마치 처음부터 무슨 이런 계획을 한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도 시장 시절에 그런 리스크를 떠안고 이걸 공영개발로 돌렸다 이렇게 또 해석해도 되는 거겠네요? 이례적으로 성공한 사업이고. 그렇죠. 1조 5천억이라는 사업비를 부담한 사람이 가장 큰 리스크를 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그만큼의 사업비가 들어간 사업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를 부담한 쪽이? 금융사입니다. 금융사. 그렇습니다. 금융사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렇게 이 대답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5,503억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건 이제 성남시가 환수했다는 돈. 네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부 체납액도 포함되고 사실 이건 민간의 영역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기부 체납액은 있거든요. 이렇게 서로 우리가 어떤 경제학적 비교를 위해선 둘의 차이를 비교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계속 지금 회피하는 것이 저희로선 그렇습니다. 이 의문에 알 수 없는 7인의 주주들, 7인의 특정금융신탁 투자자로부터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충분한 의심이 있고 이에 대해서 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드러난 바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주주 구성을 왜 알 필요가 있냐. 그건 공공의 영역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대단히 어떤 뭐라고 할까요? 만약에 공공기관이 그랬다라면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일 수밖에 없는 게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주주 구성을 따져야 되고 그 주주를 통해서 자금 조달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이 컨소시엄이 자금 조달에 있어서 적합한가를 따지는 데 있어서 주주 한 명 한 명의 명단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알 수 있을 수밖에 없고 만약 이걸 모른다라면 이건 어떤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이다. 상식적으로는 이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사업을 제가 잘 몰라서 상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그쪽에 컨소시엄이나 이런 데 화천대유 또 SK증권에 투자한 7명의 투자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도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들기는. 금융사가 바보가 아닙니다. 금융사가 왜 투자를 하겠습니까?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현재로서 항상 현재죠. 현재 기준으로 미래의 경기 흐름이나 주택 경기 흐름을 봤을 때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수익성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금융사는 예를 들어서 금융이자나 이익을 가져갑니다. 금융이익은 지분 참여를 했을 때는 배당금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배당금까지. 그러니까 금융이자와 배당금을 가져가죠. 이런 가장 큰 1조 5천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막대한 금액을 투입하는 금융사가 가장 큰 리스크를 지는 것이고 그분들은 시행사의 대표나 주요 주주들에 대해서 연대보증이나 그 회사의 주식을 전부 100% 담보로 맡기게 이렇게 하는 안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성이 없어지거나 조금 경기가 추락했을 때는 그분들의 권리를 다시 환수를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시행권 알겠습니다. 포기각서라든지 예. 이런 걸 받아서 하기 때문에 마치 무슨 이 리스크를 하나도 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불성설입니다. 알겠습니다. 특혜는 전혀 없었다. 성남시 최대 치적이라고 하는 이재명 지사 그리고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많은 배당금을 받았다. 이건 누군가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네요. 이거 경남 도의원,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저한테 사퇴해라, 수사해라 말씀하시는데 수사하는 것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수사도 몇 번 했습니다. 수사를 또 요구하신다면 하시는 거야 저는 100% 동의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